네,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생명 시스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고, 그 세포막을 경계로 어떻게 물질이 출입을 하는지 배우려고 삼투, 확산 막 이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생체 촉매, 그 효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효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게 됐는데,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결론부터는 핵산이 다시 나와요. 핵산. 여러분 저기 예전에 저기 지구학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단백질 다음에 핵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핵산. 그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 그 핵산. 핵산에 두 가지 있었죠. 뭐였죠? DNA랑 RNA라는 물질 두 개가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자, 근데 선생님 부탁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요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이 올린 강의 중에 저기 핵산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핵산을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시간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 핵산에는 DNA랑 RNA가 있고요. 근데 저 DNA랑 RNA를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였고,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왜 저기 인산이랑 그 다음에 당이랑 그 다음에 염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염기의 종류가 A, T, C, G 이렇게 있었고요. 그죠? 근데 저기 RNA 같은 경우는 T가 없고 뭐가 있었어요? T 대신에 U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염기 종류가 있었죠. 아데닌, 뭐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렇게 있었고, 유라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야지만 이해가 되니까 듣고 오세요. 그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영상. 그거를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유전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유전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전자라는 건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 뭐 이런 유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유전자가 뭔지 선생님이 먼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이 세포 안에 있는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그 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요렇게 생긴 물질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자, 이게 바로 염색체라는 거예요. 염색체. 자, 물론 뭐 이번 시간에 이 뭐 상동 염색체, 뭐 XY 염색체 이렇게 막 염색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염색체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 염색체를요, 막 보니까 라면 면발처럼 막 꼬여 있는데, 이걸 쫙 이렇게 이 염색체를 풀어 헤치게 되면은, 자, 요 사이사이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막 이렇게 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울 것보다 요 끈 같은 게 뭐예요? 이게 바로 DNA라는 물질이라는 거, DNA에 대해서 배워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 DNA 말고도 그 세포 핵산 중에서 요 DNA는 지금 이중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이중 나선 구조였잖아요. 단일 가닥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 물질이 이름이 뭐다? RNA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아마 기억이 조금 나실 거예요. 자, 요게 그래서 DNA고 밑에 게 RNA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DNA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DNA. 자, DNA라는 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마치 인간 설계도, 생명체 설계도 같은 설계도의 역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선생님이 예전에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 어머니랑 아버지의 그 세포에 있던 유전 정보 DNA가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도랑 설계. 그리고 RNA의 역할 기억나세요, 혹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뭐냐면요, 저 DNA가 결국에는 그 어떤 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체에 대한.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DNA가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염기 순서에 따라서 그 어떤 정보가 달라진다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요 부분에 있는 염기 서열은 어떤 눈동자 색깔에 대한 유전자를 의미하는 거고, 요 부분에 있는 염기 순서는 눈꺼풀 모양, 뭐 어떤 사람은 눈꺼풀 있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눈동자 색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보통 한국, 그러니까 저 아시아 쪽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 유전자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이렇게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면 이렇게 까매지거든요, 눈동자가.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멜라닌 색깔, 눈동자 멜라닌 그 유전자가 정보로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눈이 그냥 파란색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유전자라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여러분 머리 색깔부터 해서요, 키, 몸무게 이런 것도 유전자로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뭐 심지어는 심한 경우엔 성격까지도, 그죠? 여러분 왜 부모님이랑 성격 비슷한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 성격 유전자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염기 순서가 어마어마한 다양한 그 각각의 유전자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세포들이 여러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의 그 특징 있잖아요. 뭐 눈썹 모양, 뭐 머리카락 색깔, 머리카락 굵기, 뭐 발톱 모양, 그리고 심지어는 뭐 털이 어디 나 있는지, 손톱 모양은 어떤지부터 해서 성격에다가 막 키라던가 전부 다 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다? DNA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염기 순서로, 염기 서열로. 그 다음에 그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뭐 유전자,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한 거죠. 키 유전자, 눈동자 색깔 유전자,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 유전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타카라는 옛날 영화 뭐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예전에 그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 유전자를 막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막 그 염기가 이렇게 종류가 A, T, C, G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A랑 T 그리고 C랑 G랑만 결합할 수 있는 거. 그래갖고 AT, AT, CG, GC, AT 막 이렇게 순서가 딱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막 수학 잘하는 유전자, 요 염기 순서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막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거 수학 잘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이제 막 돈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기 저거 유전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 인공적으로 키운 만든 애기가 이 수학을 그냥 잘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는, 이렇게 유전자 기술이 되게 무서운 거죠, 진짜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할 때 뭐 반인륜적이다, 도덕적으로 뭐 맞지 않다 뭐 해갖고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간에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 코드가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 가려졌는데,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예요. 단백질. 이 유전 정보, DNA는 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야. 예를 들었었죠? 눈동자 색깔 유전자는 그 멜라닌 색소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눈동자 색깔이 까매질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피부색부터 해서 생긴 게 전부 다 다르죠. 그 이유는 뭐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염기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걸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랑 뭐 예를 들어 쌍둥이 같은 경우는 되게 염기 서열이 비슷한 거, 유전자가 비슷한 거고요. 그죠? 여러분이랑 제일 염기 순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부모님 또는 형제겠죠? 자,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건 뭐냐면요, 삼염기 조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코드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인데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 DNA에 있는 그 유전 정보, 그러니까 그 유전자대로 세포들이 그 설계도를 보고, 야, 우리 만들자. 여러분이 지금, 제 이름이 이상원이잖아요. 그럼, 야, 우리가 이상원을 만들자. 이상원 선생님 만들자 하면서 세포들이 막 저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만들고 그 설계도를 보고. 그러면 만들었다는 게 대체 뭘 만든 거냐? 결국에는 그 단백질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는 거 다 아시죠? 아미노산. 자, DNA에 있는 이 연속되어 있는 이 세 개 염기 있죠. 이 연속된 염기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뭐 A, 뭐 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골뱅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라는 뜻이고, 뭐 GCT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세모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라는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세 개의 염기 조합이 어떤 하나의 코드처럼 작동을 해서 세포들이 요걸 보고 ATT 골뱅이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그렇게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속되어 있는 염기 세 개의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요, 삼염기 조합 이렇게 부릅니다. 삼염기 조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코드예요, 코드. 암호 코드 같은 거죠. 유전 암호.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삼염기 조합, 이 코드가요, 세균부터 사람, 뭐 침팬지, 돌고래, 거의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예를 들면 ATT가 골뱅이라는 아미노산 만들라는 뜻이다, 요런 암호라고 해봐요. 그럼 이 암호가 세균에도 들어있다. 예를 들어 이게 세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균 안에도 ATT 이 순서대로 염기가 배열되어 있다 해봐요. 이 세균에 있는 DNA에. 그러면은 얘도 골뱅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라는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암호 코드가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그 인슐린 유전자를 갖다가 대장균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그게 단백질이거든요. 아무튼 그 인슐린 유전자를 갖다가 대장균한테 집어넣으면은 대장균에서 인슐린 단백질이 막 합성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세균이고 사람이고 뭐 사슴이고 뭐 침팬지건 도마뱀이건 이 삼염기 조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아미노산들을 만들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막 예를 들면 뭐 ATT 써져 있으면 골뱅이 아미노산 만들어, 요런 암호 코드 그런 뜻이고, 뭐 ATC 이렇게 써져 있으면 네모라는 아미노산 만들어, 요런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코드에 맞게 아미노산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아미노산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미노산 연결시켜가지고 뭘 만들겠다? 단백질을 합성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김새라든가 특성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난다.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이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과학이 이렇게 무서우면서 신비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밝혀낸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럼 단백질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을 만든다는 거는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걸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그럼 단백질을 대체 어떻게 만드냐?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DNA의 역할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죠?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삼염기 조합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 ATT면 골뱅이 만들어, 뭐 TCG면 뭐 이거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막 그 정보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DNA, 한마디로 생명체 설계도인데, 얘를 갖고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게 뭐예요? 이 RNA라는 거죠. 이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렇게 그냥 외워놨을 텐데,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과정을 배우면은 이번 시간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자, 이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DNA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DNA. 자, 그 DNA라는 건 뭐다? DNA라는 건 설계도. 굉장히 소중한 설계도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정자와 난자로부터 소중한 DNA가 와서 그 핵 속에 DNA, 설계도가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DNA를 보고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야야, 너네는 단백질 요거 만들고, 야 너네는 요 눈썹 진하게 만드는 단백질 만들고, 야 너네는 자 가만히 있어보자, 눈동자 색깔 꺼멓게 만드는 단백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이 DNA 설계도를 보고 막 여러분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소중한 설계도를 갖고 막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프린트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거 막 들고 다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여기저기 막 들고 다니면서 난리 치다가는,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고 다니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려. 저거 막 흘리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설계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서류가 있다고 해봐요. 그거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다 꽁꽁 숨겨놔요? 근데 꽁꽁 숨겨놓으면 그 설계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복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복사. 그래서 그 DNA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갖고 복사를 하는데 그 복사된 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RNA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복사한 RNA를 바탕으로 세포들이 그거 딱 RNA 보고 뭘 만드는 거예요? 야, 너네 저기 눈동자 멜라닌 색소 저거 만들어. 저 눈동자 색깔 까맣게 하고, 너네는 뭐 머리카락은 좀 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들게 된 거죠. 모든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용어를. 자, DNA에서 RNA를 이렇게 복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복사라고 안 하고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알아두세요. 자, 전사라고 하고요. 전사는 어디 안에서 일어납니까? 자, 전사는 당연히 DNA가 핵에 있으니까 핵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NA를 갖고 RNA를 보고서 세포들이 이제 RNA 쫙 보고 단백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자, 요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 왜 그 영어 지문 번역한다, 그죠? 뭐 프랑스어 번역 이런 거 할 때 번역 알죠? 그 번역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세포들도 RNA를 보고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거를 우리가 번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 안에 있는 리보솜. 리보솜에서 여러분 기억나요? 배웠죠? 우리가 생명 시스템 첫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 리보솜이 뭐 하는 것이었죠? 자,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 왜 쭈글쭈글한 곳에 막 점점점점 붙어 있는 게 이 점점점점이들이 리보솜들이었잖아요. 그 단백질 합성하는 그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자,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DNA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복사를 해두는데 우리가 복사한 걸 RNA라고 하고 그 복사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나? 전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RNA를 보고 세포들이 야, 단백질 만들자고 막 번역을 하면서 만드는데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번역이라고 한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사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 전사고요. 번역은 RNA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핵산의 역할 다시 한번 유전 정보. 그럼 이게 이해가 됐죠?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RNA가 이 DNA에서 저장된 이 유전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주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번역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자, 지금부터 DNA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알려줄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집중하시고 좀 저기 졸리면은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고 다시 보세요. 자, 처음에요. 이 DNA가 지금 이중나선 가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이중나선 구조가 살짝 풀려요. 이렇게. 이 가닥이 풀리게 됩니다. 자, 풀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풀린 데에 뭔가 이렇게 쇽쇽쇽쇽 달라붙죠. 쇽쇽쇽쇽 달라붙으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빨간색 이렇게 나오고 여기 막 염기들 붙어 있죠. 이 한 가닥이니까 이게 지금 RNA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RNA가 DNA로부터 만들어진 과정을 뭐라고 한다? 복사하는 게 아니고 복사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요? 전사. 그죠? 자,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쫙. 자, 이중나선 구조가 풀리면서 그 사이로 하나씩 염기가 딱딱딱딱딱딱 달라붙으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RNA가 쪼로로로로로 뭐 정확하게는 mRNA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쫘라라라락 만들어지고, 자, 이 만들어진 RNA가 어디로 가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리보솜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핵 바깥으로 나가서 리보솜으로 나가게 돼요. 리보솜으로. 자, 그래서 리보솜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뾱뾱뾱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뭘 만들고 있죠? 아미노산을 만들면서 그 아미노산끼리 연결시켜가지고 뭘 만들고 있다? 단백질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요 세 개에 따라서 아미노산 하나 만들고 있죠. 세 개당 아미노산 하나. 요 염기 세 개, 삼염기 조합이 뭘 뜻한다고 했어요? 삼염기 조합이 아미노산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처음에 DNA가 있는데, 그죠? DNA에 있는데, 이 DNA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짝 풀려요. 자, 다시 DNA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된다? 풀린다. 자, 여러분 이거 스토리 다 지금 선생님이 시작하는 건데 요 스토리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스토리를.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자, DNA가 지금 있는데 요 이중나선 구조가 자, DNA 양쪽으로 어떻게 된다? 풀린다고요. 자, 풀린 다음에 여기에 각각 염기가 달라붙는다고 했죠? 자, 달라붙어요. 자, 달라붙는데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한다. 전사. 자, 그래서 이 전사돼서 복사된 걸 우리가 RNA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요게 달라붙을 때 보면은요. 요거랑 맞게 달라붙어요. 자, 여러분 저희 상보적 결합 기억나죠? 염기끼리 결합을 하는데 아데닌은 뭐랑? 타이민이랑만 결합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C. 그래서 선생님이 ATCG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사이토신은 뭐랑만? 구아닌이랑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A 위에는 뭐가 달라붙겠어요? A, T. 그 다음 C는 G. 여기 G가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 다음 T는 A. T는 A. 여기 T도 A. C, G. 그 다음 여기 G가 있으니까 여기는 C.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T. 그 다음에 G는 C. 그 다음에 T, A. 이런 식으로 그거에 맞게 이렇게 염기가 결합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뻥 보니까 뭐야? 아니, 잠깐만. 여기가 T가 아니고 U죠. 자,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RNA에는 T가 있어요. RNA는 타이민이 없고 대신 뭐가 있다고 했죠? 유라실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T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A에 T가 달라붙는 게 아니고 뭐가 달라붙는다? 유라실이 달라붙는다. 유가 달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DNA가 처음에 이중나선 구조가 딱 풀린다. 딱 풀리고 그 위에 각각 상보적 결합에 맞게 염기가 달라붙는다. A는 U, C는 G, T는 A, T, A 이런 식으로 딱딱 그거에 맞게 염기가 달라붙고 전사가 된다. 자, 그 전사가 된 요 한 가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RN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포들이 얘를 보고서 이 RNA를 보고서 이제 뭐를 만들어낸다?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요거는 우리가 생명체 설계도잖아요. 생명체 설계도. 이거는 뭐예요? 복사한 설계도인 거죠. 복사한 설계도. 이 RNA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또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DNA에서 요 연속된 세 개 염기 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RNA에서도 연속된 세 개가 어떤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라는 코드일 거란 말이죠. 그죠? 어차피 요 삼염기 조합으로부터 이렇게 A, U, C, G 해갖고 딱 만들어낸 거니까 결국에는 이 RNA에서 세 가지 염기 요 조합도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라는 어떤 하나의 코드일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RNA에서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안 하고요. 코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돈.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 한다고요? 코돈.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수하시면 안 돼요. DNA에서 세 개 염기 조합을 뭐라고 한다?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근데 RNA에서 연속된 세 개 염기는 뭐라고 한다? 코돈 이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아무튼 간에 이 코돈, 이 세 개 염기 조합 요걸로 이제 뭘 할까요? 뭘 해요? 뭘 하긴? 아미노산을 만들죠. 그죠? 예를 들면은 UGG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이건 아미노산 1이라는 걸 만들어 요런 뜻이고 AAA 코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아미노산 2라는 걸 만들어 요런 뜻이고 GGC 아미노산 3 만들어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UGG 또 붙어 있다. 그러면 요것도 아미노산 1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결국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미노산 연결시켜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를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이거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 여러분 처음부터 쫙 스토리 그냥 그대로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처음에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풀린다. 야, 이중나선 구조가 풀리고 그 위에 그 염기에 맞게 염기가 또 달라붙는다. 염기가 쪼로로로록 달라붙으면서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거에 맞게 RNA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복사가 아니고 전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RNA도 세 개가 어떤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라는 그 코드를 의미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 코돈. DNA에서 연속된 세 개의 염기는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했지만 RNA에서는 우리가 코돈이라고 하고 이 코돈에 따라서 뭐를 만든다? 아미노산들을 막 만들어낸다. 그래서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데 자, 이렇게 RNA에 있는 이 코돈, 이 조합들을 바탕으로 아미노산 만들고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한다. 전사와 번역. 여러분 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돈이 이게 막 많죠. 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 외우시지는 않겠죠.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미노산 여러분 기억나요? 종류가 20가지라고 했던 거? 까먹으셨나요? 아미노산은 종류가 20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코돈, 그러니까 그 RNA에서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뭐 GCA, 뭐 GCC, GCG, GCU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아, 얘네는 뭘 뜻한 거야? 야, 얘들아, 세포들아,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만들어. 요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UUA, UUG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류신이라는 리신 아니고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라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뭐 이건 여러분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UAA, UAG, UGA 요거는 정지 코돈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 아미노산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붙일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 야 그만 만들어 딱 요런 의미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정지 코돈이에요. 그리고 뭐 게시 코돈은 이제 야 만들기 시작해 뭐 요런 걸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래서 아미노산들을 조합해갖고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게 와, 다 이렇게 세포핵 DNA에 이 정보들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아미노산이 20가지니까 아, 코돈도 20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GCA만 알라닌 만들라는 뜻 아니고 GCC도 알라닌 만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가 코돈이 또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뭐 물론 이렇게 트립토판처럼 하나일 수도 있지만 꼭 하나 뭐 그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궁금할까봐 선생님이 참고로 알려주는데 아니 왜 하필 3개 염기 조합이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라는 뜻일까? 2개면 안 될까? 그럼 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염기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경우의 수가 자, 염기 여러분 ATCG 뭐 정확하게는 코돈으로 하면 AUCG죠. 그 4가지 그죠? 경우의 수가 있고 요쪽도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2개의 염기 조합이면은 4 곱하기 4 해서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인데 모든 경우의 수의 아미노산을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이게 경우의 수가 20가지는 넘어야지 아미노산 20개는 다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저기 3개의 염기가 조합된 경우에는 여기에 경우의 수 4가지 해가지고 곱하면은 64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 20가지 이상. 그러니까 아미노산 20개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으면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된다?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풀리면서 뭔가 이 TA, AU 뭐 이렇게 딱딱딱 맞게 뭔가 한 가닥이 생겨나고 있죠. 염기가 이렇게 딱딱딱 달라붙으면서. 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RNA를 만들고 있는 거죠. RNA를 만들고 이게 뭐예요? 복사하는 게 아니고 전사라고 한다고. 어디서 일어난다? 핵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거죠? 뼈뼈뿅 나가갖고 리보솜으로 가는 거죠. 리보솜. 자, 리보솜으로 가서 이 코돈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하나, 둘, 이 코돈 3개, 야, 이거 만들어, 요거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미노산 만들어졌고 이제 아미노산의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DNA 일부가 풀리면서 RNA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한다. 자, 근데 이때 DNA에 있는 이 삼염기 조합으로 RNA의 코돈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죠? 뭐 이게 아무튼 뭐 달라붙으면서. 자, 그래서 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하나씩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 아미노산끼리 결합돼서 뭐를 만들어진다? 뭐를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자, 요게 단백질 합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쉬운 거니까. 근데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본 거죠. 막 처음 배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그냥 스토리식으로 그냥 아예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그냥 이야기처럼. 이 DNA 가닥 풀리고 거기에 맞게 따다다다닥 붙어갖고 RNA 생기고 이게 여기 RNA가 생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사라고 하는데 그 RNA에서 그 3개 염기조합이 코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미노산 하나 만들라는 뜻이고 그 아미노산 그리고 3개에 따라서 따다다다닥 만들고 단백질을 만든다. 그게 바로 번역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말은 쉽죠. 그죠? 아무튼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는 유전질환에 관한 건데요. 그 여러분 아까 전에 뭐 그 코돈에 따라서 막 아미노산들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 그에 따라서 또 단백질 만들어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DNA에 있는 그 어떤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만들어야 될 단백질이 아니고 엉뚱한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만들어야 될 게 안 만들어진다든지 필요 없는 게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기계도 뭐 100%가 아닌데 사람 몸도 유전자에서도 뭐 100%가 아니고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뭐 소위 돌연변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우리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병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유전질환, 유전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슬픈 일이죠.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유전자가 잘못돼갖고 내가 병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슬픈 겁니다. 슬픈 거. 이제 그걸 극복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자, 혹시 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유전병이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만큼 또 여러분이 안 좋은 게 있는 만큼 힘든 게 있는 만큼 다른 더 좋은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어디 몸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몸 하나가 아픈 대신에 여러분이 뭔가 성격이 밝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어느 부분에서 똑똑한 유전자가 있거나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2가지 예시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유전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헤모글로빈 아시죠, 여러분? 그 적혈구 안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헤모글로빈이 그 염기서열이 또 이상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이상한 난 모양으로 해요. 이게 이렇게 동그래야 되잖아요, 적혈구가.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염기가 뭐 ATCG가 뭐 또 막 이렇게 쭈르르륵 돼 있었을 텐데 그 순서가 이상이 생기면은 야 요렇게 만들어가 아니고 야야야야야 요거 만들어 이런 식으로 낫 모양의 적혈구를 만들게 되는 질병이 바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거든요. 헤모글로빈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산소 운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걸려요. 걸리게 되면서 뭔가 혈관이 막히고 굉장히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자꾸 빈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페닐케톤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페닐케톤유증은 뭐냐면은, 페닐알라닌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얘를 좀 분해를 몸속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해를 하는 그 효소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는 병인데, 요 경우에 이제 약간 뭐 지능이 좀 원래보다 낮아진다던가 이런 또 문제가, 또, 뭐 생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또 그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출생 직후에 신생아들 뭐 혈액을 검사해가지고, 뭐 조기에 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유전병도 이 불치병처럼 완전히 불치병이고 또 요거는 점점 이제 벗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자, 아무튼 뭐 유전병이 많은데 그 보통 교과서에는 요거 두 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다른 교과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거 말고 더 있으면 공부해 주시고요. 일단 선생님 요거 두 개가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여서 소개를 해줬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워봤는데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세포 내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배워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처음에 DNA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자, 그 유전 정보 코드를 그냥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거를 복사하는 과정. 그걸 뭐라고 했죠? 전사. 그게 RNA라고 했죠. 그리고 그 RNA에 있는 그 세 개 조합을 우리가 코돈이라고 하는데 그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미노산들을 연결시켜서 단백질, 다양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코돈이 생명체마다 사람마다 전부 같은 사람이라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 생김새 이런 게 다 다르고 여러분과 곤충, 도마뱀, 물고기 다 다르게 생겼죠. 왜? 이 DNA에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거기서 쓰이는 그 코돈이 뭐 다 유전 그 암호가 뭐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분은 예를 들면 꼬리를 만들어라 요런 유전자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은 지금 꼬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단백질을 만들라는 코드가 없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사실 굉장히 신기한 내용 배운 건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생겨났는가를 배운 거니까 좀 더 흥미를 최대한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생명 시스템 다 끝났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대망의 그 화학 변화, 화학 반응 이런 게 또 나오거든요. 좀 어려운데 아무튼 화학에 대해서 대단원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